사실은 이거는 조금 오프 더 레코드 같은 얘기긴 한데 의사들 사이에서도 라미네이트를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몽TV의 정수윤 원장입니다. 네, 박재현 원장입니다. 예, 이번 연휴 때 뭐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여수? 여수? 여수 밤바다. 노래하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주제는 뭘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고 이게 좀 알려지는 게 조금 왜곡되게 알려지는 부분도 있는 주제라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라미네이트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뭐 라미네이트랑 어떤 거고 라미네이트하고 올세라믹의 뭐가 다른지. 네. 라미네이트 했다고 오시는데 보통 올세라믹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라미네이트가 뭐죠? 라미네이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분류가 많아요. 첫 번째로는 뭐 앞니가 내가 좀 이쁘지가 않아서 얘를 조금 이쁘게 만들고자 했었을 때 근데 그게 교정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정은 치아의 이제 위치를 단순히 이제 바꿔줘서 가지런하게 만드는 게 교정인데 교정으로는 치아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교정 같은 경우는 교정으로 이제 해결 안 되는 그런 미용적인 심미적인 부분을 회복하고자 나온 것이 사실은 라미네이트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가 조금 못생겼다, 뭐 좀 이쁘지가 않다 만약 했었을 때 무조건 이를 돌려서 깎아서 씌웠어요. 그거를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뭐 입안에 하나씩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금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치아 색깔 나는 걸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치아를 전체적으로 돌려서 깎아서 이를 전체를 이제 씌워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위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씌워주는 형태로 해서 앞니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쁘게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치아를 너무 많이 깎아야 되니까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치아를 너무 많이 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아를 좀 최대한 덜 깎고 보존을 하면서 좀 한번 이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는 시점에 접착 기술이 아주 발달하게 됐죠. 정말로 인조 손톱처럼 얇은 조각으로 해서 치아의 앞면만 깎고 붙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니어 크라운. 비니어 크라운이라고 하죠 원래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뭐 한국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라미네이트라고. 라미네이트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라미네이트라고 하면 이제 잘 못 알아듣 거예요. 네. 비니어라고 해야 이제 알아듣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여성분들 젤리를 올리듯이 치아 앞면만 갈아서 앞에만 붙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잘 떨어졌죠. 접착이 말 그대로 이제 치아에 붙이는 재료가 예전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잘만 해주면은 뭐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네, 오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라미네이트가 치아를 어떻게 보면은 해야 하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덜 깎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라미네이트거든요. 근데 반대로 요즘에 사람들 생각으로는 치아를 그냥 망가뜨린다라고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조금 오프 더 레코드 같은 얘기긴 한데 의사들 사이에서도 라미네이트를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라미네이트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라미네이트 치료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조차도 라미네이트에 대한 그런 효과를 조금 부정하거나 약간 이제 해보지도 않은 걸 갖고 좀 이렇게 깔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치아를 깎아가지고 라미네이트를 했다. 이제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크라운 해야 될 치아를 라미네이트를 한다는 거는 자기 치아를 더 많이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기왕 어차피 치료를 해야 될 거라면은 크라운보다는 라미네이트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보존적. 훨씬 더 보존적이고 치아를 조금 더 많이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접착만 제대로 되면은 절대 깨질지언정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내가 얼마 안 돼서 그냥 그게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접착에 있어서의 실수를 한 거예요. 뭔가 침이 들어갔다던가 뭐가 잘못돼서. 그리고 또 하나 라미네이트에 대한 오해가 이게 너무 얇아서 깨졌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너무 두꺼우면 깨질 수가 있어요. 치아를 많이 깎아내게 돼서 이걸 붙일 때 제일 잘 붙는 게 가장 치아 겉에 있는 에나멜이라고 범낭질층이 제일 잘 붙고요. 상아질이 되면 이제 접착력이 더 약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덜 깎아서 범낭질을 많이 남겨놓을수록 라미네이트가 잘 붙어 있어요. 오히려 얇을수록 더 잘 안 더 잘 안 깨지거든요. 뭐 지금 흔한 예로 요 뒤에 있는 요 타일 같은 경우나 맞아요. 욕실 타일 아니면은 뭐 책상 위에 깔려 있는 유리도 책상 위에나 욕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깨지는데, 욕실 타일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툭만 쳐도 깨지잖아요. 근데 걔가 이렇게 바닥에 잘만 붙어 있고 접착만 잘 돼 있으면은 이제 저희 밟고 다니고 해도 깨지지가 않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맞아요. 라미네이트가 너무 얇아서 깨지기 쉽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라미네이트 치료라고 하는 게 미용적인 영역에 이제 걸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아까 뭐 박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정말로 진짜 보존적인 접근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충치가 있어서 그걸 크라운을 해야 되는 치아를 뭐 라미네이트를 했다, 아니면 혹은 이건 라미네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외소치랄지, 외소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교정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절대로 뭐 원래 외형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은 완전히 이게 라미네이트 적응증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것도 다 크라운을 했었거든요. 치아를 다 깎아서. 근데 이거는 거의 깎을 필요도 없이 그냥 라미네이트로 붙여주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미네이트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환자분들 이뻐지고 싶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미용적인 것들인데, 미용적인 분들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가 이거는 많죠. 어차피 의사들 다 관리를 하는데 네. 이 라미네이트 어떻게 보면 이제 성형수술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제 예뻐지기 위해서 멀쩡한 치아를 깎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맡겨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네. 맡기는 편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에 가치를 더 두느냐죠. 나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치아 볼 때마다 막 이렇게 그것도 하는데 마음의 병이 생기면 네,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밖에도 못 나가고 나가서 편하게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시면은 그냥 지내시는 것도 그럼요.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내 치아를 깎는다라는 그런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내 치아를 깎는다는 그것과 이뻐질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그 가치 두 가지의 가치가 기회비용이라 있었다고. 그러죠? 네, 두 가지의 가치가 있었다고 했을 때 나는 이뻐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의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잘해줘야죠 이제. 그렇죠. 갖고 있는 모든 임상 지식과 내 경험과 이런 걸 쏟아 부어서 어차피 할 거면은 그냥 예쁘게 확실하고 해주자. 이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의 철학은 좀 그렇습니다. 라미네이트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좀 많이. 네, 저도 뭐 아시다시피 라미네이트는 뭐 과장을 하지 않고 많이 많이 했죠. 하는 네, 편이죠. 아주 많이 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런데 결과를 항상 우리가 1년마다 지켜보죠. 지켜봤을 때 오히려 이제 크라운이나 이런 치료를 했던 것보다도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접착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진짜 치아에 싹 스며들어 있거든요. 물론 조건이 필요해요.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양치 관리나 이런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보철과 치아의 경계 부위 부분에 이제 음식물이 끼고 했을 때 그게 관리가 안 돼 버리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관리들을 잘 해주고 했을 때는 뭐 상당히 우수합니다. 훌륭하고 환자분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고, 어쨌든간 저희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치료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도 오랫동안 이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해오면서 계속 정기 점검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환자분이 그 라미네이트 치료라는 걸 결정하기 전까지 제가 누누이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정말 이거 괜찮으시긴, 만약에 하시기만 하면 제가 진짜 제 힘을 총동원해서 이쁘게 한번 맞춰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제 하에 이제 결정을 하셔라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진행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다 쏟죠. 쏟아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기공소의 소장님들도 워낙 이제 라미네이트 이제 만들고 하시던 경험들이 워낙 풍부하시기 때문에 이제 라미네이트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히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닌 광고가 되거든요. 아무튼 네. 뭐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하기가 너무 아까워요. 라미네이트는 제가 맨날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진짜 막 그 환자들 케이스에 따라서도 환자분의 얼굴 스타일, 직업 막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모양이나 색깔 이런 걸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럼 그렇죠. 아쉽지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까지. 혹시나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